네, 공시를 통해서 기업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만 좋아하면 어떡하지라고 했던 코너였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던 네, 재미있는 이 코너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특히나 또 LIG 넥슨에 대한 공시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인공은 늦게 나오죠? 네네. 잠시 후에 한번 개봉 박두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의 최애 그룹에 대한 공시부터 나오네요. 롯데 웰푸드. 네네. 제가 아마 정말 껌부터 과자, 아이스크림 많이 사 먹어서 실적에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공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일단은 롯데 웰푸드라는 기업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회사가 작년에 롯데 제과와 롯데 푸드가 합병을 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껌, 캔디, 과자, 초콜릿, 빙과 이런 것들을 모두 판매하는 회사라고 달콤한 보시면 돼요. 회사죠. 아, 그렇죠. 아주 달콤한 회사죠. 근데 매출의 한 30% 정도가 빙과거든요. 근데 공시가 뭐가 나왔냐면 천안에 한 2,200억 정도의 빙과 공장을 투자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이 투자 발표 같은 게 지난 10월 19일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안시와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이 공시 이전에 이미 이 투자를 한다는 건 얘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주가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정을 받다가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 투자 때문에 좋아지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보면 빙과 시장은 빙그레와 롯데 웰푸드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래 롯데가 1등을 하고 있다가 네. 빙그레가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한 40%대로 1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롯데 제과 롯데푸드 합병을 하면서 1위를 탈환합니다. 근데 약간 비슷비슷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또 롯데푸드가 1위를 이제 공고하게 다지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롯데 제과 롯데푸드가 합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합병을 하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중복 공장들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중복 공장들을 매각을 하고 구조 개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 투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성장의 그 구조 개편이 끝나고 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기관들이 보면 최근에 27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수급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네,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네. 있고 규모가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규모로 보면 별로 안 큰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70%, 자사주가 6%, 그러니까 76%가 잠겨 있어요. 이 상태에서 기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건 이제 품절주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배경에 이제 왜 배경이 뭐가 있냐라는 걸 좀 판단이 필요한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그 구조 개편이 끝났다는 거 이외에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일단 원가가 높은 재고가 있었는데 그게 소진이 됐어요. 이제 실적이 이제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인도 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 저는 그 내년 이후에 팀이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완전히 헤게모니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도 관련된 주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인도에서 굉장히 그 성장이 가팔라요. 네. 근데 혹시 초코파이 하면 생각나시는 게 어디인가요? 어디? 오리온이죠. 오리온이죠. 근데 네, 인도에서는 점유율 90%가 초코파이가 롯데예요. 오, 네, 왜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 회사가 그 마시멜로가 원래 동물성 그 그쵸.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식물성으로 만들면서 이 인도 시장을 완전히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오, 압도적으로 인도 시장에서는 초코파이는 그냥 롯데. 그렇군요. 그래서 롯데 쪽에서 지금 그 인도의 초코파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건과 시장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그러니까 공장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발표했고, 그다음에 2017년에 인도의 빙과 업체 하브모어를 인수했는데 이 업체도 굉장히 성장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21년만 해도 매출이 1,600억이었는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 2,10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도 이제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이제 올라가는 국면에 있고, 이제 품절주인데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긴 시각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거래가 근처에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네,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안전하게 쭉 가주는 기업이 요즘에는 조금 더 각광받고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주의 깊게 봐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지난주에는 세진중공업 선원들의 집을 만든다라는 네. 재미있는 정보를 얻고 갔는데 오늘은 초코파이 오리온은 동물성 마시멜로우였고요. 롯데가 식물성 마시멜로우 이 때문에 인도 시장에 대해서 선점해서
정말 엄청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롯데 웰푸드의 한번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넘어가서 이번엔 한국엔 컴퍼니네요. 네, 한국엔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코너에 와서 많이 얘기 드렸던 게 이제 기업 지배 구조. 별로 좋지는 않지만 너무 말이 많아요. 네,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한국엔 컴퍼니는 이제 한국 타이어의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효성가의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효성은 조홍재 회장이 설립을 했었고 장남인 조성래 회장이 효성을 가져갔고 그다음에 차남인 조양래 회장이 그 한국엔 컴퍼니,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국의 컴퍼니에서 공개 매수 신고가 들어왔죠. 이제 보면은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좀 이제 파악을 하려면 조양래 회장이 장남이 조현식 고문이고 그다음에 차남이 조현범 회장이에요. 지금 효성 회장인데 보면은 이 조양래 회장이 장남이 아니고 차남에게 경영을 승계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보면 6월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 23%를 조현범 회장에게 특이한데 블록들을 매각한 형태로 줬어요. 그러니까 증여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조현범 회장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됐는데 요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이제 조현식 그 고문이 반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조희원이라고 이제 차녀와 그 동생이죠. 그리고 장녀 이 세 분이 그 같이 반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조양래 회장이 문제가 있다. 그 뭐 치매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해서 이제 성년 후견을 이제 재판에다 청구했었는데 패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졌다,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공개 매수를 신고를 한 건데 그 배경을 보면 조현범 회장이 취임 1년 만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발생했어요. 근데 두 가지인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거랑 이제 횡령배임입니다. 근데 공정거래법은 뭐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 횡령배임 쪽에서 이것도 뭐 큰 금액 쪽은 아닐 것 같은데 집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이제 회사 돈을 유용했다 이러면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5억 이상의 횡령 혐의가 확정이 되면 이게 한 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경영 공백이 생기니까 이거를 핑계로 이제 공약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현식 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이제 다시 찾으려고 왔는데 이번에는 연합 세력을 데리고 왔어요. MBK 파트너스라고 PF 자금을 끌고 왔고 실제 공개 매수를 하는 곳은 PF MBK 파트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 매수를 하면서 이제 그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 그 경영권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좀 특이해요. 보면은 매수 단가를 2만 원으로 하는데 주식 수를 20%에서 최대 27%까지 매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이거를 오히려 전략으로 또 이렇게 녹여내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대 27%라고 하면 이게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최대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다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개 매수가 일정 부분만 인수하면 그 가격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주식수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주가는 2만 원을 넘어버리는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20%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분율을 한 50%까지 확보를 못하게 되거든요. 조현식 부사장 측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공개 매수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조현범 회장이 지분이 지금 42% 정도 있어요. 그리고 HY 한국 야쿠르트의 윤호중 회장이 40년 지기 친구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계속해서 지분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백기사로 들어온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붙었으니까 어쨌든 조현범 회장 측은 대한 공개 매수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래도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만 원이 넘어야지 공개 매수가 실패하고 경영권이 안정되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조현식 그 고문 측, MBK 측도 지금 이걸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작을 했는데 그럼 2만 원을 넘은 상태에서 아무도 지금 공개 매수 신청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개 매수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이 공개 가격을 높여서 이걸 성사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의 여지는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여기에 가담하는 당사자들은 정말 피가 마르겠죠. 네, 그렇죠. 소위 말해 피가 마를 텐데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경영권 분쟁이 또 상방 압력을 또 가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국엔 컴퍼니 공시 이야기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LIG 넥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로봇 수주 소식이 아니라 인수 소식이 있었고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서는 강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는 유일하게 방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미국의 이제 로봇 회사를 인수했는데 고스트 로보틱스가 꽤 대단한 회사예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네. 인지도가 이미 있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이제 이익이 나오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네, 이 회사는 이익이 나와요. 실적이 나오는 네, 실적이 회사군요. 나오는 회사. 매출은 뭐 4천만 달러 정도 되니까 네. 한 5, 60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으로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흑자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도 그렇게 의미가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현대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에 인수했고, 이제 LG 넥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5,250억 정도에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네. LG 넥슨이 5,250억 원 정도의 가치로 60% 지분 3,150억 원을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보면 이제 1,877억 원이라고 나온 건 LG 넥슨이 이제 SPC 설립을 하거든요. LNGR이라고 SPC를 설립하는데 그 SPC에 LG 넥슨이 60%의 자금을 태우고 나머지 40%의 자금은 한국투자 PF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00% 자금이 이제 되면은 그게 이제 60%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LG 넥슨은 36%의 지분을 투자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LG 넥슨의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약간 개편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기존에 이제 LG 넥슨의 사업을 좀 봐야 될 거잖아요. 네. 보면은 그 가장 메인이 정밀 타격 분야예요. 그러니까 에어 디펜스, 뭐 공대지 미사일, 뭐 지대공 미사일 이런 이제 미사일 쪽을 하는 네. 회사인데 그게 한 50% 이상 되고, 그다음에 감시 정찰 부분이 이 회사가 또 있거든요. 근데 감시 정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로봇이 가장 많이 응용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LG 넥슨이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감시 정찰 분야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넥슨은 왜 인수하냐를 봤을 때 LG 넥슨이 얘기하는 건 이래요. 자기들이 이제 그 생산에 대한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여기 로봇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이제 LG 넥슨은 얘기하거든요. 거기다가 방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있어서의 어떤 영업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 회사 사실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6월에 그 용산 이제 청와대 경호 로봇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로봇이 이 로봇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은 KRM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다물 멀티미디어가 이 고스트 로보틱스 로봇을 들여온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이 KRM이라는 회사가 고스트 로보틱스 KRM의 모회사죠. KRM의 모회사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이 회사 그 한국의 총판권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고스트 로보틱스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친숙한 회사다. 근데 이제 약간의 K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회사가 기술을 갖고 모회사도 아니고 관계가 없는 회사가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계약을 통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 LG 넥슨 같은 경우는 이걸 인수한 거기 때문에 이 두 회사 간에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되는지는 좀 필요하다. 어떻게 관계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다만 그래도 이제 LG 넥슨 같은 경우는 한국 판권이 아닌 글로벌 판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방산 쪽에서는 KRM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내 쪽으로는 더 납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 넥슨 쪽으로 좀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로봇 쪽만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좋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천궁2라고 해서 이 기존의 천궁, 그러니까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하죠. 이제 미사일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인데 이 천궁2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서 지난주에 5천억 정도의 수주가 나왔어요. 한국 방산 대상으로. 방산업체 대상으로 5천억 수주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제 천궁이 UAE나 사우디 쪽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얘기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천궁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방산 쪽을 보면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작년 매출이 2조 원이니까 거의 5년치 정도의 수주 잔고는 이미 쌓인 상태에서 추가 수출로 수주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주와 실적이 같이 어우러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되는 거고, 거기에 로봇이라고 하는 밸류를 붙일 수 있는 게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날개를 달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날개가 사실 주가에도 오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인수로 인한 과도한 상승에 우려 있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있을 수 있죠. 네. 아무래도 뭐 일단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들, 명확하게 기업으로부터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들, 뭐 인수에 대한 재무 정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한 증권사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는데, 이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였지만 이제 실적이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음.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장은 그림을 그릴 거라는 거죠. 그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왜 지금 이 정도까지 왔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왜 3조까지 왔냐? 이거는 결국은 이 회사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LG 넥스원의 이번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 로봇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로봇들은 자동화잖아요. 이 자동화 로봇. 그쵸. 이것보다도 확실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기술력 있는 탑 회사를 인수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그 자동화 로봇보다도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 로봇에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 미래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는 쪽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 심지어 그 기업이 이미 실적으로도 흑자,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모멘텀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시에 대한 이야기 잘 풀어봤고요.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